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중단한 마무리 5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A2는 10, 그리고 A1 플러스 A5는 26일 때 A8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된 그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초항이 A라고, 첫 번째 항이 A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D라고 얘기를 했을 때 n번째 항인 AN이라고 하는 것은 초항, 첫 번째 항에다가 항의 개수에서 1을 뺀 거에다가 공차만큼을 곱한 것을 더한 것. 자, 이게 바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이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등차 수열인 것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미지수로 배정을 한 후에 두 개의 식을 뽑아내어서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고 그에 따라 나오는 일반항을 이용해서 여덟 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식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A2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n-1, 여기서는 n자리에 2가 들어가 있으니까 2 빼기 1, d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d가 10이 되겠고요. 다음 A1, 자, 이것은 첫 번째 항이니까 A. 그 다음 A5는 첫 번째 항에다가 n에 5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에서 1을 뺀 4d만큼을 더한 것. 자, 이것이 26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을 좀 더 계산해서 2a 플러스 4d가 26이기 때문에 결국 a 플러스 2d, 2로 나눈 거죠. 양변을. 그것이 13임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a 플러스 d가 10, 그 다음에 a 플러스 2d가 13인 것을 연립을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d가 10이라는 것을 요 아래다가 그대로 써준 다음에 여기에서 빼주게 되면 이렇게 a는 지워지게 되고 d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항은 무엇이냐? d를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었을 때 a의 값은 7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n을 완성을 시켜볼게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 7 더하기 n-1에 공비 3을 곱한 것을 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전개했을 때 3n 플러스 4가 되겠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A8, 이것은 n자리에 8을 집어넣게 되는 것이니까 24에서 4를 더한 것, 정답은 2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일반항을 통해서 식 두 개를 이끌어내고 그 식 두 개를 연립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은 후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여덟 번째 항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70,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의 합이 240일 때 첫째 항부터 제30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까지의 합, 즉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 이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SN을 구할 텐데요. 첫째 항이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D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n번째 항까지 합 SN이라고 하는 거는요. 2분의 항의 개수 N, 그 다음 첫째 항의 2배에다가 n-1d 이거를 더해주는 건데요. 자, 이거는 사실 A에다가 마지막 항은 결국 n번째 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n번째 항에 대한 일반항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a 플러스 n-1d라고 하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표현했을 경우에도 그 마지막 항이 결국은 n번째 항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그 규칙에 의해서 a 플러스 l이라고 쓰셔도 되고 다음 2a 플러스 n-1d라고 쓰셔도 되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요. 첫 번째 항과
그리고 마지막 항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을 A,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첫째 항부터 제10항까지의 합이 70이다. 즉 이거는 S10이 70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거나 다름없겠죠. 다음 첫째 항부터 제20항까지 합이 240이다. 그렇다면 S20 요것이 240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S10, S20 공식에다가 한번 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2분의 항의 개수 10개, 다음 2a 플러스 n 요놈이 10이기 때문에 9d 중괄호 쓸 필요도 없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가 70입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2분의 항의 개수 20개, 그 다음에 2a 플러스 이번에는 19d가 되겠네. 20 빼기 1이니까요. 이 결과가 240이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약분해서 5. 5가 또 이쪽으로 약분되니까 5, 1은 5, 5, 4, 20 해서 2a 플러스 9d가 14가 되겠다. 다음 약분 여기는 이제 얼마 남습니까? 24만 남겠네. 그러니까 2a 플러스 19d가 24. 자, 그러면 뭐 위에서 아래 걸 빼도 되고 아래에서 윗줄을 빼도 되고 어쨌든 빼서 결과를 구한다면 10d가 10이 나오기 때문에 d 값이 1이 나와요. d가 1이기 때문에 뭐 위든 아래든 대입을 해보면 a의 값은 2분의 5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헷갈리니까 색을 바꿔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제 30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S30이죠. 그러면 2분의 첫째 항, 죄송합니다. 2분의 항의 개수 30개. 다음 초항의 2배 해야 되죠. 초항이 아까 2분의 5 나왔으니까 2배 하면 5 더하기 30에서 1을 뺀 29 곱하기 d가 1이었으니까 1.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약분하면서 15 그리고 괄호 안을 계산을 하면 얼마입니까? 29 더하기 5 하니까는 34가 되겠죠. 34와 15를 곱한 값이죠. 그래서 51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6번 문제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라는 그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따라서 두 개의 식을 통해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찾고 그걸 통해서 다른 합을 또 구해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6번에서 조금 더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에서는요, 항의 개수를 일정하게 끊었을 때 그 끊어놓은 그 합들이 결국에는 등차 또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A1, A2, A3, A4, A5, A6 이렇게 해서 9까지 있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면 등차가 성립하는 거고 등비 수열이면 등비가 성립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쳐요. 더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를 더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즉 세 개씩 계속 연이어서 더해나간 그 따로따로의 값들을 갖다가 T1, T2, T3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수열 자체가 AN이라고 하는 수열 자체가 등차 수열이라면 T1, T2, T3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만약 AN이라는 수열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T1, T2, T3는 등비 수열을 이룬다는 게 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었느냐면 A1부터 쭉 해서 A10항까지를 더한 거 얘가 얼마였냐면 70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더한다고 했으니까 A1부터 A10까지 더한 거에다가 다시 A11번째부터 20번째 항까지 쭉 더해 나간 게 240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70이야. 그럼 여기도 70이 되겠죠. 그래서 11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항의 합은 240에서 70을 뺀 얼마가 될까요? 17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구해야 하는 S30. 자, 구해야 되는 S30이라고 하는 놈은 A1부터 A10까지 더해졌을 거고요. 11번째부터 쭉 해서 20번째까지 더해졌을 거고, 다시 21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30번째까지 더해졌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A1부터 A10까지 10개의 항의 합이 70이야. 그 다음 번째 10개의 항은 합이 170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번째 10개 항의 합은 70에서 170까지 100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100이 더해진 270이 된다는 거예요. 70에서 170, 170에서 270 얼마씩 더해졌다? 100씩 더해졌다. 기존의 수열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A1부터 A30까지 합을 생각해보면 70과 170 그리고 270 3개를 다 더해 주었을 때 510이라고 하는 그러한 답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물론 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증명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증명까지 힘든 학생들은 지금 사실을 기억을 해놓고 문제 풀 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이 25, 공차가 마이너스 3. 이것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고요. 다시 한번 공식을 써본다면 첫째 항이라는 것이 A, 공차가 D일 때 n번째 항까지 합 SN은 2분의 항의 개수 n에다가 2a 플러스 n-1 d가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보세요. 첫째 항이 25입니다. 그럼 그 다음 번째 항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3이 빠지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더했으니까 3이 빼지는 겁니다. 22. 자, 이런 식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n항까지 합이라는 건 25에서 22 더했어. 물론 늘어나겠죠. 그 다음 19 더했어. 늘어날 겁니다. 그 다음 16 더했어. 또 늘어날 거야.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음수가 될 겁니다. 그럼 SN이라고 하는 거에 음수가 더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음수가 더해졌네? 떨어질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n번째 항까지 합을 찾을 때 우선적으로 도대체 몇 번째 항까지를 더해야 계속 플러스로 증가하는 것이냐.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값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이 첫째 항이 25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 어디까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 몇 번째 항까지 유지하고 있는지를 찾아서 그 항까지의 합을 구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부터 구할 겁니다. 첫째 항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3.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가 언제까지 0보다 크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28 요 값이 0보다 커야 되니까 결국 3n이라고 하는 거 우변으로 넘겼을 때 왼쪽 오른쪽 바꿔서 쓰면 3n이라는 값이 28보다 작아야 돼. 즉 n 값은 3, 9, 27이니까 9. 얼마보다는 작다 이거겠죠.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 9번째 항까지는 플러스로 유지될 거야. 9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3, 9, 27 마이너스 27이니까 결국 플러스 1 돼가지고서 양수값을 유지하고 있잖아. 근데 1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기 때문에 음수로 떨어진다고요. 다시 25부터 쭉 와서 9번째 항은 1이야. 그 다음 10번째 항은 마이너스 2야. 그러면은 9번째 항까지를 더하면은 자꾸 이제 플러스로 증가할 텐데 여기에서 10번째 항을 더하는 순간 마이너스를 더하기 때문에 값이 줄어들게 된다고.
그럼 최대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결국 뭐를 구하는 거다? S9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째 항 나와 있고 공차 나와 있고 항의 개수 나와 있죠? 등차 수열의 합 공식에 넣기만 하면 끝이 나겠죠. 2분의 항의 개수 9개, 그 다음에 2a니까는 첫째 항의 2배 50, 그 다음에 더하기에 n-1, 8, 공차 마이너스 3. 자,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24니까 여기는 26 이렇게 될 거고요. 약분함은 13. 그래서 13 곱하기 9를 하면은 9, 3, 27에 9, 1은 9, 117. 자, 이렇게 해서 11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5번, 6번, 7번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8번부터 뒤쪽으로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